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수온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철강공단의 환경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단속 권한마저 경상북도와 포항시로 이원화돼 있어 초기 대처는 사실상 실패했는데요. 이참에 지방환경출장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준치의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형산강이 최근 1년여 사이에 수은에 치명적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업체에서 짧은 기간에 수은을 대량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포항시는 오염 실태와 배출업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안이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포항철강공단이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 더 큽니다. 지난 2009년 정부의 국가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6, 7명이 상주하던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가 폐쇄되고 주요 단속 권한이 멀리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나 지자체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는 환경과 관련된 단속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고 인원도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포항환경출장소 폐쇄 이후 포항철강공단에선 페놀 유출과 분진 배출 등 대형 업체들의 환경사고가 잇따랐지만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포항시가 직접 환경출장소의 부활을 건의해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 사고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포항시는 환경 관리를 적극 하기 위해서는 지방 환경 출장소의 설립을 위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드시 부활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9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포항과 구미의 환경출장소를 폐쇄한 뒤 불산 누출 등 대형 환경사고 때마다 초동 대처가 늦어 피해를 키우면서도 출장소 부활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울진 왕피천에는 대구 경북 유일의 환경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환경 단속에 민감한 기업체들을 배려한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24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액은 382억 원입니다. 금액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건축, 서비스업 순이었고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미, 경산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재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적립키로 했습니다. 대구 분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40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일반 기계류와 차강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고 경북은 스마트폰 리콜 등의 영향으로 통신기기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입은 13억 5천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는데 기계 및 정밀기계, 철강제 등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과 경주 경계 하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에서도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강과 하천 정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의 경계이자 형산강 지류인 기계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한 이곳에 수달이 신나게 물질하며 먹이 사냥에 나선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풍덩풍덩 소리가 나길래 그 우측을 쳐다보니까 그 강 중간 부분에서 수달같이 생겨서 검은 물체가 오락내리락 하길래 직감적으로 수달이구나. 형산강에서도 수달 흔적이 많습니다. 특히 강 중간에 있는 일종의 작은 섬 같은 곳에는 수달의 발자국 등이 여럿 발견됩니다. 흔적도 많이 봤거든요. 그 발자국하고 그 노는 모습도 한번 보고 그 지금 섬 안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포항에서는 지난 2005년 태풍 나비가 지나간 뒤 구룡포 계곡에서 새끼 수달 4마리가 발견됐고
그 다음 해 포항제철소에서도 탈진한 수달이 발견되는 등 수달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 등에 밀려 서식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게 환경 생태적인 그런 자세한 그런 조사는 별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동식물의 식생을 확인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천년기념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 지도를 만들어 각종 개발에 앞서 자연과 공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해 자연송이 출하량이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14일까지 조합 공판장을 통해 거래된 송이버섯은 248톤으로 같은 기간 295톤이 거래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8.4톤이 거래된 작년보다는 30배가량 늘어난 양입니다. 지역별로는 영덕이 전체 거래량의 37%를 차지했고 울진과 청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는데요.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도 접대 문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공단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식당 운영 실정은 힘든 정말 실정이지만 손님들께서 저가의 메뉴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메뉴를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는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구내 식당 이용이 다소 늘었고 각종 식사 자리에서도 각자 내기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윗분들이 많이 계산을 하셨는데요. 법 시행 이후에는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요.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은 물론 포스텍과 한동대 등 지역 대학에서도 담당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교육 등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법 시행 이후 각종 행사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위반 사례는 없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마인드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9월 28일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적용 과정에 다소 혼란은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봉화에 들어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김관용 지사 주관으로 현장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회의에는 4급 이상 경북도청 간부와 시군 부단체장구와 산림부서장, 산림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성 현황구와 운영 계획을 설명듣고 호랑이 숲구와 자생식물원, 종자, 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앞으로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시설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경상북도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내일 개원하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해 북부권을 백두대간 산림산업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문화재청, 경주시는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문화재 도난과 효과적 환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문화재를 빼앗긴 적이 있는 그리스와 터키 등 8개국 문화재 환수 전문가와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토론 등을 거쳐 모레 문화재 환수의 이정표가 될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는 제1회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그리스와 중국, 터키 등 세계적인 유적 국가에서 열렸습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오늘 한수원 남녀축구단 훈련센터 건립과 여자축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훈련센터는 경주 건천읍의 축구 연습장과 훈련시설 등 9,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조성됩니다. 한수원은 2013년 1월 남자축구단 연고지를 경주로 이전한 데 이어 여자축구단도 경주를 연고지로 올해 내로 창단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연합회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초과학진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태 지역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학술정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 기초과학 블록화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연합회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16개 국가, 18개 물리학 관련 학회가 모인 단체로 미국 유럽 물리학회와 함께 세계 물리학회 3대 학술 단체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돈의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매달 3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지난 2007년 1호점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1,500개를 넘어섰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울진이 174개로 가장 많고 경주 108개, 영덕 70개, 포항 56개, 울릉이 47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자영업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39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이 줄었는데도 착한 가게가 늘어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울수록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밤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평년 기온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경주가 25도, 포항이 24도를 기록하면서 평년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와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포항이 22도, 경주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오늘만큼 다시 올랐다가요. 목요일부터는 또 낮아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사라졌던 안개가 밤이 되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전조등 켜있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밤이 되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3도, 영덕 14도, 포항 15도, 경주 1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내일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7도, 독도 18도, 한낮에는 울릉도가 20도, 독도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가면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포항시 환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가재 도구 등 주택 1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3살 이모 씨가 숨지고 남편 85살 이모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부부를 구하려던 이웃 주민 38살 김모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포항시 양덕동 남송 IC 진입 전 1km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벤츠 차량 뒤를 1톤 포터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포항 M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